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안신혜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공급자들은 물건을 걷어들이고 있고요. 수요자들은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거래 실종 이어질까요? 이렇게 한산한 시장 속에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 전략 짜드리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살펴보고 출발을 해볼게요.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남들보다 멀리 보는 투자 전문가 EJ투자연구소 김남석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1부는 김남석 소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시장 분위기는 물론 맞는 날짜 정보까지 빠짐없이 챙겨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궁금증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화는 02-2077-6354번 열려 있고요. 간편한 문자 접수는 02-577-78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투자 팁부터 짚어볼게요. 오늘 어떤 이슈 챙겨오셨나요? 네, 지금 이렇게 거래가 많이 줄어들면서요. 심리가 많이 이제 얼어붙었습니다. 그 와중 중에 이번 주 부동산 인사이트로 우리가 어느 부동산에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땀과 이렇게 피와 같은 돈을 시드머니를 마련하셨어요. 그럼 이 돈을 은행에 넣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익이나 차익이나 많이 못 보시다 보니까 어때요? 부동산 쪽에 이제 던지시는데 그 부동산 중에서 어느 유형에 던지시는 게 맞으실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기준표를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연도별로요. 1인 가구, 2인 가구, 그래서 쭉 가구 수 별로 해가지고 비중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이 50%가 이제 여기 딱 이 선인데요. 저희가 이제 2012년 이후로 이제 1, 2인 가구가 50%를 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합쳐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소형 1인 가구 수요는요. 지금 실질적으로 주택 수로 그러니까 사이즈로 본다고 하면요. 원룸 아니면 투룸에서 이제 거주할 수밖에 없어요. 소득 수준이 좀 높은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2평짜리 뭐 이렇게 크게 좀 투룸이라든지 이렇게 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룸, 투룸 12평 정도, 4평에서 12평 정도의 원룸이라든지 투룸에 대해서 1인 가구들은 거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중이 어때요? 2015년도는 이게 54% 수준인데 지금 2025년도가 되면 62%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68% 수준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요가 많은 것에 앞으로 어떻게 되죠?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주택 유형에 투자를 하셔야지 나중에 공실 염려 없고 전월세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꾸준하게 좀 오를 수가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2, 3인 가구, 소형주택 2, 3인 가구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은요. 투룸 아니면 쓰리룸이에요. 그래서 12평에서 뭐 20평, 22평 이 정도. 자, 그러면은 이 비중도 48%에서 52%, 53% 이렇게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저희 대한민국 그 총 인구수, 가구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는 자꾸 이제 늘어나는 추이예요. 근데 어때요? 3인 가구는 계속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더 대가족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현재는요, 중형들이 가장 인기가 많죠. 하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건 어떤 거다? 소형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서울 주택 가격의 범위를요, 이건 철저하게 객관적인 저 김 소장의 전망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아파트하고요, 우리 그 외 주택을 대체제라고 볼게요. 한마디로 그거죠.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고기 가격이 오르면 돼지 가격으로 수요층이 밀리니까 같이 오르죠. 자, 한번 볼게요. 전용 면적 기준으로 12평짜리 아파트, 그리고 전용 면적 8평 아파트가 지금 25평짜리 아파트예요. 근데 제가 12평짜리 이제 아파트 이제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주공 2단지가 잠시 리센트로 이제 바뀌면서요. 어떻게 됐죠?
가격이 그때 한 2억 중후반에 미분양 났던 것들이 지금 7억까지 찍고 조금 왔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7억. 근데 그리고 또 그 삼성중앙역에 있는 그 현대건설에서 지은 또 아파트가 하나 있죠. 2009년도에 지은 거. 예, 그게 얼마까지 찍었죠? 9억까지 찍고 살짝 내려오고 또 그거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 7억에서 9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2015년에서 20년 범위 안에 가격이 제가 봤을 때 이런 역세권의 아파트들 가격이 7억 수준이다 보는 거예요. 근데 2025년도에서 35년 한 10억, 그 다음에 40년까지 해서 한 15억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어떤 게요? 소형 주택, 전용 면적 12평짜리가요. 예? 안 믿기시죠? 근데 예전에요, 우리가 잠실주공 2단지가 그때 미분양 났던 그 2억 중반 후반 이제 그 가격이 7억까지 갈 거라고 그때 믿으셨어요? 예,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땅은 유한하고 되게 좁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앞으로 이제 정책이 어떻게 되죠? 공급량을 많이 늘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놓고 봐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경제 성장하면서 물가 상승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간 만큼 또 부동산 가격은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소고기가요, 10만 원 하던 게, 10만 원 하던 게요, 갑자기 40만 원이 됐어요. 예, 4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다 가격이 이제 다시 3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자, 가격이 지금 이게 떨어지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이 분위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외에 대체재 가격, 돼지고기 가격이 막 같이 그냥 폭락을 할까요? 이게 너무 많이 올랐었던 거품이라고 보면은 여기는 좀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제가 아파트 소고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대체재 12평, 18평에서 제가 12평짜리 이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는 제가 이제 그 쓰리룸 18평짜리로 말씀드려볼게요. 앞에는 투룸이 7억인데요. 여기는 쓰리룸이 강남에 예를 들어서 쓰리룸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 가격이 한 6억 수준이에요. 예. 얘는 투룸 12평짜리, 얘는 18평짜리. 예. 그러면은 이게 가격 40만 원 하는 소고기가 30만 원 떨어진다고 해서 돼지고기가 갑자기 가격이 반토막 나나요? 절대 그러지 않죠. 영향이 전혀 없어요. 얘는 거품 꼈던 게 빠진 거고 얘는 실수요자들이 받쳐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올라가서 나중에 가서는 이 정도 2040년도 되면요. 충분히 또 이 정도 가요. 근데 위에 거 가격을 보면은 저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간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렇게 대체재들 같은 경우는 실수요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던 게 기울기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둔화돼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이렇게 참고하셔서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시간은 우리 부동산 편이다. 그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장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접근하나 물론 이제 다 알고 계시지만 초기 부동산 투자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목적 의식을 잃으면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든 어떤 일이든지요. 자, 내가 월세로 가겠다. 나 월세 받고 싶어. 아니야. 나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세 끼고 내가 갭 투자로 내가 접근하겠어. 그래서 나는 한 2년, 4년 아니면 뭐 8년 이제 이렇게 볼 거야 해서 투자 기간까지 목표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투자처가 정해지죠. 월세 같은 경우는 건물이라든지 예산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가, 오피스텔, 사무실 이제 이런 데를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실현 차익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토지 뭐 이런 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도 물론 주택이 있지만 이런 쪽으로 가기에는 정책적으로 지금 어때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정책을 누르다 보니까 이게 갭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 달성한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아파트는 지금 너무 규제를 너무 그냥 눌러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대체재로 가서 투자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그래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된 가격이에요. 거기에다가 정책적 기조에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요. 이쪽으로 던지면 종이 비행기가 떨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등지고 편승해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 기조에 맞게끔 우리 주택 유형 투자처도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옥보다는 신축, 그리고 대형보다는 소형 쪽에 또 하셔야 되고요. 자, 신축 쪽에 하셔야지 앞으로 뭐 관리도 시간이 노후도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손이 많이 가죠. 집을 수선을 많이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신축 쪽으로 투자를 하셔서 손 관리가 많이 안 타고 그리고 투자 노후도가 진행이 되기 전에 그때 또 매도 전략을 또 짜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신축 같은 경우가 세대가가 되게 많이 커요. 거기에다가 임대 수요층도 많기 때문에 어때요? 탄탄하게 좀 더 공실 염려 없이 투자가 가능한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단계별로 이제 예시입니다. 종잣돈이 2, 3천만 원이에요. 내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열심히 이게 땀을 흘리면서 이제 노동을 해서 이제 돈을 버셨어요. 그래서 시드머니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확신이 이제 들면요. 이제 알짜 투자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공급하고 수요하고 봤을 때 수요층이 풍부한데 이렇게 하시는 역세권에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마련이 됐으면 이 돈 갖고 어떻게 해요? 갭 투자로 가는 거예요. 소액으로.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년, 4년, 8년 이렇게 목표하셔서 4천만 원 갭 투자로 했다고 하면 이제 8천만 원 이제 목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4년 뒤에 이게 환급을 하시고 나서 그 8천만 원 갖고 어떻게 해요? 월세로 받는 투자를 다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월세로 이제 받다가 또다시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매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월세 꾸준히 받다가 또 나중에 매도하셨을 때 차익도 보시죠. 그래서 수익과 차익을 다 보시면서 이렇게 계속 띵뛰기를 하면서 돈이 3억에서 20억 정도 되면은 이제는 뭘 해요? 상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상가 건물에다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는 건물주가 되는 이런 목표를 잡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그렇게 해서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 선생님보다 시장을 더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네요. 무료 세미나도 더 재밌다고 합니다. 일정 체크해 드릴게요. 저 강의할 때 앞에서 좀 말씀 네, 좀 김남석 첨가해 주시면.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제대로 읽고 투자하는 법 공개하는데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양재역 5번 출구 신재빌딩으로 가시고요. 02-2077-6354 예약은 필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핫한 곳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지역 화면으로 먼저 공개합니다. 네, 먼저 만나볼 물건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이 6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합정역에서 도보 1분, 2017년 6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3층 건물 내 1층에 자리하죠. 두 번째 물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1호선 제기동역에서 도보 1분 거리, 2018년 10월이 준공 예정이고요. 13층 건물 내 7층에 자리합니다. 네, 색깔 다른 두 정보 가지고 오셨는데요. 저희는 먼저 마포구 있는 합정동 상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부터 소개해 주세요. 예, 마포구입니다. 항상 이렇게 주택이 부족해서 어떤 지역이죠? 전세가가 항상 높은 지역이죠. 그 얘기는 상가하고 주택이 자꾸 상가로 전용되는 지역. 그래서 문화상권, 길거리 상권이 형성된 곳입니다. 자, 지도를 놓고 좀 설명드리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더블 역세권이죠. 여기는 트리플 역세권이고 많이 이렇게 그 교통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본 매물지는요. 2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에서 이제 도보 이제 1분 거리에 1층 상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바깥에 나오는 1층 상가다. 아주 메리트가 있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가 이제 홍대부터 해서 쭉 걸어서 내려와서 이쪽까지 상권들이 다 형성이 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상가로서 공실 염려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향후 앞으로도 어떻죠? 많은 사람들이 이쪽 권리금 작업까지 하는 지역이에요. 그만큼 이 지역 상가로서의 투자 가치가 매우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또 이제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동엽, 손예진, 그리고 시스타 소유, 그 외에 너무나 많은 연예인들이 있죠. 특히 양현석이라든지 이런 연예인들의 공통점이 뭐죠? 바로 마포구 이 홍대 상권, 합정 이쪽에 부동산을 투자한 연예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에 왜 투자를 했을까요? 자기네들이 한류 스타를 갖고 있는 기획사를 운영하는 대표고, 그리고 한류 스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쪽에서
자기가 투자한 부동산들을 이쪽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을 시키게 만드는 요인들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치가 이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홍대 상권, 특히 연남동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가장 많이 부동산 가격이, 상가 가격이 오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공시지가도 실질적으로 가장 1등으로 많이 오른 데가 바로 홍대 상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2030, 뭐 서울시 기본 계획에 지금 서부권에 이제 계획이 이렇게 좀 잡혀 있고요. 자,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리고 구청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구에서는 상암 업무단지, 그다음에 합정 홍대 업무단지, 그다음에 공덕 이렇게 이어가지고 마포 4대 그 성장 거점을 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위아래로 이쪽으로는 해가지고는 정부에서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다 만나서 이쪽이 서울시든 정부든 구든 이렇게 복합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의지가 한 곳에 초점이 맞춘 곳이 바로 이 홍대 합정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당연히 발전소가요. 우리나라 이제 뭐 최초의 그 한강에 있는 화력 발전소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한강의 기적을 다 완성시키고 나서 이제 지하로 묻혔습니다. 예, 지하로 묻히고 이 지역을 이제 이 큰 36,000평이에요. 이제 여기를 어떻게 되죠? 공원화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강에 역사 유례 없는 36,000평의 아주 이제 대형 공원이 생기고 여기 보면은 문화창작 발전소라고 있어요. 여기는 앞으로 연예인들이 여기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그 종사가 한마디로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길거리 상권에서 월세 내고 내가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요, 상가를 하나만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막 2개, 3개 갖고 계시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쪽 있잖아요. 이쪽으로 많이 선점을 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은 수익이 조금 덜 나더라도 나중에 이게 다 완성이 되면은 이쪽으로 블랙홀처럼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한 권리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그래요? 합정역 이쪽으로도 똑같죠. 예. 그렇게 해서 이쪽 지역 자체가 권리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세입자, 투자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입자들도 그 정도로 이렇게 공실염려가 없고 풍부한 곳이다라는 게 이 투자처의 핵심입니다. 자, 제가 길 건너서 이렇게 와볼게요. 본 매물지 있는 이제 이 지역에서요. 실도보거리로 한 뭐 250m밖에 안 돼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요. 근데 옆에 더 크게 이렇게 이제 짓는 겁니다. 신사옥으로 짓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하고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는 문화 공간을 이제 하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어떻게 되죠? 관광객들이 계속 이제 밀려드는 거예요. 합정역에 내려서 쭉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러면 이쪽 길목 상권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파생되는 앞으로 기획사들이라든지 이런 종사자들이 다 이쪽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쪽에 그 상업시설이 더욱더 가치가 높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감도는 이렇고요. 교보문고가 이렇게 입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교보문고가 최대로 이렇게 들어온 곳.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임대차를 이렇게 품고 있으면서요. 매매가는 9억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 서울의 이 메이저 상업지 상권. 자, 그런데요. 보증금이 6천에 320만 원이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셔서 2억 7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한 매우 매력적인 매물이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상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대문구 용두동인데요. 수장님, 이번에는 오피스텔 정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1인 가구가 풍부할 수밖에 없는 그 오피스텔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입지는요, 제기동에서 1번 거리밖에 안 돼요.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상업시설, 거기다가 이쪽이 다 업무단지가 밀집 지역이에요. 그리고 촘촘하게 대중교통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많은 임대차 수요를 자석같이 빨아들이는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업무 밀집도가 계속 높아요. 근데 앞으로 가속화가 돼요. 자, 행정상 용두동, 용신동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특히 동대문구 중에서요, 가장 종사자 밀도가 높은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투자 가치는요,
풍부한 임대차가 있는 곳에다가 근데 앞으로도 더 늘어나는 곳이다. 이게 큰 특징이고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는 균형발전 촉진지구예요. 균형발전 촉진지구. 그래서 청량리 역세권 이쪽으로 계속 개발이 되면서 주거가치는 좋아지는데 업무단지가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빨간색이 상업지예요. 자, 매물은 제기동에서 1분 거리에 있는 딱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상가, 업무 시설들이 여기까지 쭉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균형 발전 촉진지구예요. 그래서 재정비 촉진지구처럼 주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업무 단지로 쭉 들어가서 하나의 큰 업무 단지, 거기다 주택 단지 같이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투자 가치가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청량리 재정비 4구역이라든지 동부 청가시장이라든지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요. 앞으로 이런 조감도 그래서 호텔 업무시설, 상가 이런 것들 주상복합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낙후된 지역이 계속 가치가 높아지면서 신축 주택 그다음에 업무 밀집도 이런 게 높아지면서요. 이쪽으로는 더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량리역 1호선도 있지만요. KTX 거기다 경강선도 있죠. 앞으로 GTX 노선이 지금 2개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B노선하고 C노선은 같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통합 역사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뿐만 아니라 아래 깊숙이 막 56m 이제 파서 이쪽에 뭘 한다는 거예요? 환승센터도 마련하지만 상업시설을 또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 모두 밀집도가 가속화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 중견 대형 건설사가 이렇게 짓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방, 거실, 방, 3베이 구조로 이렇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구조 활용성이 매우 높으면서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밖에 없는 풀옵션이 제공된다. 자,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 2억 5,800만 원입니다. 근데 전세가요, 실제로 여기 2억 4천만 원 이제 수준이기 때문에 전세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갭 투자하신다고 하시면은 향후 앞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 지역의 주택 지가 상승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세가 받쳐주면서 공실염려 없이 그래서 안정적인 소액 투자 이게 된다는 게 큰 강점이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는 2천에 9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조금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고 하시면은 어떻게 되죠? 7,300만 원 예산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지역 나중에 차익도 보시지만 따박따박 월세 90만 원 받으시면서 나중에는 차익도 보는 이 두 가지 전략을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아래 밀집도가 높아지는 지역 다녀왔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오피스텔이었고요. EJ 투자연구소 김남석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